동아일보에서 5월 23일 날 포럼 강연자로 나선 이낙연 대표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잖아요. 죄인이 된 마음으로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을 만났고 특히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청년들은 국가의 통화주권마저 벗어나는 가상자산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어 청년에게 국가는 과연 무엇을 해주고 있나, 청년들은 국가를 기댈 만한 상대로 보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피할 수 없었다며 물음에 대한 답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이자 신복지라며 자신의 국가 비전을 소개했어요. 돌아보이게 거죠. 돌아보이. 네, 이걸 보면서 아이고 정말 청년들은 국가의 통화주권마저 벗어나는 가상자산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 통화주권마저 벗어나는 게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은 원래 통화주권을 무시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퍼뜨려지게 말하는데 본질을 몰라. 비트코인을 만든 이 사람들이 그 그룹일 텐데 뭐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닉네임을 쓰는 그 사람의 철학과 정신은 내가 그래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강의를 2번 했잖아요. 김남국이 때문에 통화주권을 벗어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환호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이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거하고 통화주권이 없는 이 가상자산하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어? 내 삶을 지켜주려면 당장 코로나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다 생계가 막막해서 자영업을 접어야 돼. 그 접었던 자영업을 다시 펼치려면 또 돈 들어가야 돼. 그래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재난지원금을 줘라 계속 얘기해왔던 거 아니야. 그리고 하도 주라고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많은 사람들이 주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홍남기 핑계를 대. 홍남기 보고 주라고 얘기했는데 홍남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 와,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문재인과 이낙연의 공직생활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는 말, 이스파우스 시오리라고 합니다. 크리스 아즈리스 교수가 한 이론인데요. 우리가 인사조직론 할 때는 뭐 크리스 아즈리스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하버드에서 조직심리학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에스파우스 시오리. 표명된 이론.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한 번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에 관한 어떤 것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근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전혀 다른 이론을 사용해. 왜? 자기 욕망? 자기 탐욕?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이익? 이거에 집중하는 이론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말은 굉장히 거룩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그럴듯한 말, 격조 높은 말 이런 거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크리스 아즈리스의 말에 의하면 skilled incompetence, 숙련된 무능함으로 쩌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유능하다고 착각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가상자산이 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다고. 틈만 나면 과거의 성공 이야기를 반복해요. 이낙연 대표실, 전남도청실, 도청도지사실에서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야단 맞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이랬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냐고 그래서 야단 맞고 나오는 게 일수예요. 기자가 취재한다고 그러면 대표실로 그 기자를 불러다가 내가 기자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넌 왜 이랬다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기 후배들을 막 타이르고 야단치고 훈련시키고 그러죠. 핑계구실 변명을 만들어내요. 자신의 문제보다 남의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자신이 어떤 걸 이재명이 훨씬 더 잘못한 걸로 봐.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에 집중해요. 등등등. 숙련된 무능함으로 쩌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불러요. 인지편향의 하나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켜요. 이게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한대요. 그로 인해 능력이 없는 사람은 환영적 우월감으로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균 이상으로 평가하는 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과소평가하여 환영적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이 사람들은 환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크루거와 더닝은 능력 없는 사람의 착오는 자신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반면 능력 있는 사람의 착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해요. 이해하셨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법고시에 붙어가지고 이제 대통령까지 된 거야. 문재인은 환영적 우월감에 쩔고 있어요. 그리고 사태의 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낙연도 똑같습니다. 자기는 고급진 대학을 나와서 동아일보에 기자를 했고 일본 특파원에서 배운 것도 많고 문명국가에서 배운 게 많고 여기서 국회의원하고 도지사를 하고 총리까지 하고 당대표를 했으니까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환영적 우월감에 있어요. 사태의 진실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찰스 다윈이 뭐라고 말했냐.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가지게 해요. 버트란드 러셀은 이 시대의 아픔 중 하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무지한데 상상력과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의심하고 주저한다는 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죠. 무지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무능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정한 능력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공격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가 스스로 누가 시금창에 빠진 거 아니거든? 자기 스스로 지지율을 까먹고 있어요. 문재인도 누구도 이낙연도 똑같이 자기 스스로 뭘 해 막 해. 그러면 그럴수록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걸 막 떠받치려고 애를 쓰는 게 김어준이지. 훈련을 통해 능력이 매우 나아지고 난 후에야 이전의 능력 부족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걸 몰랐었구나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영상을 좀 두 사람이 봤으면 좋겠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그 스스로 알도록. 환영적 우월감은 여기서 생깁니다. 이 커브는 뭐냐면 이거는 이 더닝 크루거 효과 커브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커브야. 제가 중2 때 보통 고등학교 다닐 때 요때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잖아 사람들이. 중2가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춘기 때가. 그 사춘기 때 환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모든 세상을 다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때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그 학교에서 중등교육 시스템에서는 그 사춘기 때 한 1년을 빼서 그때 트랜지트 이어라고 해서 세계 여행을 보내거나 공부를 다 때려치고 세계 여행을 하거나 승마를 배우거나 무슨 골프를 배우거나 유럽에서는 그런 1년간을 그래. 무슨 장사를 가서 뭘 해보거나 팀을 짜가지고 무슨 걸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어서 기업을 운영해보거나 하는 일들을 해요. 학교에서 그 성정되는 그 학습을 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트랜지트 이어. 그때 이 청소년 사춘기 때 그런 걸 하죠. 그때를 벗어나서 나중에 대학을 가면 아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았구나 하고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되죠. 아 공공님 공공님 민주당 지지들만 몰랐던 거예요. 문정부 5년 동안 사업하는 사람들이랑 부동산 관심 많은 사람들 문정부 욕 엄청 했어요. 이재명이 문정부에서 탄압당한 걸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가 이 세상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죠. 우린 대학에서 계속 시험 교수 쓴 거 다 받아 적어가지고 그대로 외워서 시험지 쓰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유능한 걸 그냥 여기서 끝나. 더 이상 발전을 안 해. 한 번 이 떨어져 봐야 이게 세상의 다가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 자기 스스로 학습해 나가죠. 대학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학습하면서 깨달음의 비탈길을 힘겹게 올라가면서 이 고원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제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인생의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쯤 왔을 때,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방향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회에 얼마만큼 공헌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쯤 가서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여기에 껴 있는 거예요, 지금. 중2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윤석열이나 이낙연이나 문재인이나 똑같이 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김진표, 박병석 이런 사람들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가 교육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너무 오늘 많이 썼는데요. 제가 할 말은 많고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한 사례만 여러 선생님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문재인이 그래서 자기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취의 중고형이라는 책에서 이 책에서 자기 인식을 그렇게 강조했던 이것은 그거예요.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 인식이 없이 오로지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살아요. 한치 앞을 못 내다보죠. 마지막 영상을 보시면 문재인이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5년 동안 뭘 했는지. 다시 출마할까요?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한 경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한 경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부탁 말씀드려요.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1659명이 있는데, 이 채널을 좀 널리 홍보도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많은 정치인들이 좀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사람 보는 눈의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그냥 자기 겉에서 보고서 좋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고를 해서도 안 되죠. 다 망하죠. 더군다나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은 자기가 5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 환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당장 내일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나.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비전과 전략과 조직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멋진 말은 하고 품격 있는 말을 하지만 그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흐트러뜨려서 자기의 비난을 피하려고 한다. 그게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하지만 둘이선 완전히 깐부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문재인이 이낙연을 선택했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